어린이날 강풍을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리면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섬 지역 가뭄에는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일반 종량제 봉투에 버리는 사례가 목포 지역에서 늘고 있습니다. 현장 취재했습니다. 전남 일부 지역에서 전세 사기와 함께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섬 지역 마을회관이 미술관으로 변신하면서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어린이날인 오늘 강풍을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리면서 어린이날 행사와 봄 축제들이 차질을 빚었습니다. 이번 비는 특히 섬 지역 가뭄 해결에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밤사이 국지성 호우가 예상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광하 기자입니다. 시간당 50mm의 비가 집중된 해남군 북평면. 하늘과 농경지가 구분되지 않을 정도로 장대비가 쏟아집니다. 전남 남해안 12개 시군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시간당 10에서 20mm의 강한 비가 하루 종일 이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전남 지역에 내린 비는 해남 북일 332.5mm를 최고로 주로 남해안 지역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봄비로는 다소 많은 양으로 봄 농사를 앞둔 농민들은 한시름 놓게 됐습니다. 비가 좀 많이 왔기 때문에 밭작물은 좀 그렇고 논작물로 봐서는 아주 좋은 비가 왔다고 보면 됩니다. 어린이날 폭우가 내리면서 해남 공룡 대축제는 실내 행사로 치러졌고 비도 오고 이래서 좀 기분이 안 좋긴 했는데 이렇게 행사도 참여하고 완도 장보고 수산물 축제와 한평 나비 대축제 등 30여 개 남도 봄 축제도 강풍과 비로 차질을 빚었습니다. 장보고 축제 애기들 행사 많이 한다고 해서 나왔거든요. 근데 비가 와서 너무 아쉽고 취소된 것도 너무 많아서 좀 아쉬워요. 비와 함께 강풍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흑산 홍도에는 강풍 경보가, 서남의 전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목포 완도항에서는 52개 항로 중 47개 항로 여객선 67척의 운항이 중단됐습니다. 해남에서는 가로수가 넘어졌고 국도 23호선 강진 구간에서는 토사가 유출돼 긴급 복구가 이루어졌습니다. 남해안에 큰 비가 집중되면서 10개월째 이어지던 완도 보길도와 소완도 등 섬 지역 가뭄 해결에는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제한급수를 한 5개 지역에 대해 제한급수를 전면 해제하고 정상급수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까지 시간당 10에서 20mm 국지성 강우로 내릴 전망이어서 피해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음식물은 일반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넣어 버려서는 안 되죠. 하지만 빌라 밀집 지역에선 음식물 전용 수거 용기를 사용하지 않고 대부분 일반 쓰레기 봉투에 음식물을 넣어 함께 버리면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안준호 기자입니다. 목포의 한 빌라 밀집 지역. 일반 쓰레기 종량제 규격 봉투 속에 음식물들이 넘쳐납니다. 쌓여있는 일반 쓰레기 규격 봉투 중에 절반가량이 음식물 쓰레기가 섞여 있습니다. 다른 빌라 밀집 지역도 마찬가지. 음식물 쓰레기는 납부 필증을 부착해 전용 수거 용기에 담아 세대별로 집 앞에 내놔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음식물을 일반 쓰레기와 섞어서 버리다 보니 곳곳에 악취가 심하게 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한다는 말도 없어서 다 그렇게 갖다 놓는 걸로 알고 있는데. 빌라 앞에 음식물 전용 수거 용기를 놓을 곳이 마땅하지 않다는 점도 음식물 무단 배출의 원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금 원룸촌마다 어떻게 보면은 음식 쓰레기라도 버릴 수 있게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지금 없어요. 그렇다 보니 빌라에 입주할 때 입주민들에게 불법 배출을 공공연하게 알려주기도 합니다. 저한테 말하네. 이쪽에 처리 안 된다. 그냥 조금 섞어서 버리는 방법밖에 없고. 다른 지자체와 달리 목포시는 음식물 쓰레기 전용 봉투 사용이 어려운 상황. 수거된 음식물 쓰레기는 퇴비로 재활용하는 방식인데 비닐봉투가 섞이면 이물질이 되기 때문입니다. 음식물을 근데 파봉할 수 있는 전 단계 시설이 없어서 전용 용기 방식으로 현재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현실이 그렇다면 음식물 전용 수거 용기 사용 홍보나 계도, 단속을 강화해야 하지만 목포시는 소극적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대한 목포시의 무관심 행정에 오늘도 음식물 쓰레기 배출 위법 행위는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전세 사기 못지않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피해자들 대부분이 사회 초년생인데다 범죄 혐의점이 확인되지 않은 개별 전세 사고는 형사처벌도 어려워 막막한 상황입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여수 여천역 인근 한 원룸 건물입니다. 지난해 4월 방을 뺀 한 세입자는 보증금 6천만 원을 아직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 임차인까지 구해주고 나왔지만 집주인 측은 1년이 넘도록 돈을 주겠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입니다. 임차인, 새로 들어온 임차인한테 그런 전세금을 받고 그다음에 자기가 그 돈 더해가지고 저한테 돌려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1년 넘게 지금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피해로 속을 끓이는 세입자는 한두 명이 아닙니다. 집주인이 같은 다른 건물에서도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계속 이유가 바뀌거든요. 처음에는 재산 분할 그런 관련된 것 때문에 돈을 못 준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20, 30대 사회 초년생들로 각각 5천만 원 안팎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현재 살고 있는 세입자들도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저한테도 그런 일이 없을 거라는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저도 많이 불안한 상황이고요. 또 집주인이 지금 완전 돈이 없는 상태인 것 같아요. 두 건물에서 전세금을 받지 못해 가압류를 건 사람만 9명. 가압류와 근저당권이 설정된 금액은 13억 4천여만 원으로 이미 건물 매매가를 넘어섰습니다. 이런 상황에선 경매에 넘어가도 보증금을 온전히 다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건물 매매 가격이 제가 대충 알아봤을 때는 5억에서 5억 5천 정도 사이라고 이제 들어가지고 이게 경매로 넘어간다 한들 정가에 받을 수 없을 거고. 범죄 혐의점이 확인되지 않은 개별 전세 사고는 형사처벌도 쉽지 않고 민사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만만치 않아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돈을 안 주며 버티는 사이 피해 세입자들의 속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단미입니다. 전남 여성인권단체연합은 진도 이주 여성 부부 폭행 사건과 관련해 진도경찰서에 전면 쇄신과 피해자 안전 확보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여성인권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지 못하는 것은 경찰의 직무 유기이자 업무 태만이라며 이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금이라도 여성폭력에 대한 안일한 조치를 취하지 않도록 경찰은 재발 방지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립목포대학교는 미국 포틀랜드 주립대학교와 복수 학위제 신설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공학을 중심으로 학, 석사 연계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목포대와 포틀랜드 주립대는 학생과 교수진 간 장단기 교류를 20년 가까이 이어왔으며 복수 학위제가 개설되면 참여 학생이 두 대학에서 2년씩 교육과정을 수료하면 양 대학 학위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낡고 오래된 마을회관이 미술관으로 변신하면서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미술관으로 변신한 지 3년 만에 부쩍 변한 마을을 김윤 기자가 다시 찾아가 봤습니다. 지난 2020년 신안군 둔장리에 들어선 둔장마을 미술관. 둔장마을 50여 년의 역사를 간직한 마을회관이 미술관으로 재탄생했습니다. 미술관 내부는 지붕 목조 구조물에 사용했던 자재와 상량분 등 당시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마을회관이 미술관으로 탈바꿈한 지 3년여. 마을 주민들의 인물화 전시를 시작으로 모두 19명의 작가가 15차례에 걸쳐 전시회를 갖는 등 특별한 전시 공간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술관 개관 이후 마을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가로수길이 꾸며졌고 주변 건물도 말끔하게 단장되고 있습니다. 오신 손님들도 참 깜짝깜짝 놀래요. 섬에도 또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는가 그런 것들을 하고. 특히 둔장마을 미술관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작은 미술관 전시 활성화 지원 사업에 선정돼 3억 7천여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문화예술을 통해서 지역을 살릴 수 있다는 우리 군과 마을 주민들의 노력이 인정받은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섬 지역에 이름 없던 마을회관이 작은 미술관으로 변모하면서
색다른 문화적 자산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문화재 관람료 폐지에 따라 해남 대흥사도 무료 입장을 시행하는 가운데 주차장 무료화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해남군과 해남군 의회는 대흥사 주차장 무료화가 이루어지면 방문객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고 해남군이 주차료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무안경찰서는 도난당한 번호판이 달린 차를 구입해 몰고 다니던 20대 캄보디아 출신 불법 체류자 3명을 적발해 법무부 출입국 사무소에 인계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4일 무안군 일로 주변에서 도난 사건에 연루돼 수배가 내려진 번호판을 단 차량을 몰다가 적발됐는데 불법 체류 사실 외에는 별다른 범죄 혐의점이 확인되지 않아 강제 출국 조치될 예정입니다. 광주 전남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광주 497명, 전남 642명으로 모두 1,13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하루 전보다 218명 줄어든 것이지만 일주일 전보다는 214명 증가한 것으로 사흘 연속 1,000명대를 넘긴 것입니다. 전남의 누적 사망자 수는 999명, 위중증 환자 수는 6명이고 치명률은 0.098%로 감염 재생산 지수는 1.18입니다. 초이선사 탄생 제237주년을 기념하는 탄생문화제가 오는 20일 무안군 삼양읍 초이선사 탄생지 일원에서 열립니다.